공룡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애들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뭘 만들어야 할까요? 공룡 장난감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아니 왜 근데 색깔을 저렇게 했을까요? 진짜 애들 장난감은 과시용 구조잖아요. 저거 없어요? 아 저요. 집에 옛날에 있었는데 버렸어요. 아니 진짜. 누가 봐도 쌍선생이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구아노돈류의 재밌는 특징들을 볼게요. 얘네들은 이빨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어요. ip사귀형 이빨. 초식 공룡들이 보면 이빨이 되게 날카로워요. 공룡학자의 감수를 받지 않은 공룡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초식 공룡은 그냥 납작한 이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식물이라는 게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는 잘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이빨이 날카로워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빨 주변으로 가장자리에 이렇게 톱날 구조가 크게 발달돼 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나뭇잎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파일로돈트 티, 그러니까 ip사귀형 이빨이라고 부르고요. 네. 저기 왼쪽에 있는 이빨이 이제 이빨 원형이고 오른쪽이 뭐냐면은 먹이를 씹으면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쓰면 이빨을 버려요. 이빨이 빠져요. 이빨이 계속 나요. 네. 계속 난다고 그랬잖아. 재밌게 얘네들 이빨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또 그 먹이를 잘 씹었던 얘들이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초식 공룡들 보잖아요. 뭐 갑옷공룡이라든지 검룡류라든지 이런 얘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되게 작아요. 제가 연구하는 그 갑옷공룡 보면은 머리가 이따만한데 이빨이 1cm도 안 돼요. 이빨이 촘촘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딱 봐도 거의 먹이를 잘 씹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냥 자르기만 하고 그냥 대충 막 삼키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먹이를 씹었고 이제 그 먹이를 잘 씹으려면 이빨이 크고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런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빨이 커요. 그래서 저게 지금 이구아노돈의 이빨인데 지금 현재 런던 자연사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빨인데 딱 제 손바닥만한 크기예요. 꽤 큰 이빨이에요. 그래서 이구아노돈보다 더 큰 이빨을 갖고 있었던 얘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이빨이 굉장히 커져요. 그 중에 하나가 란조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는데 이거 10cm 조금 될 거예요. 10cm. 이구아노돈은 딱 손바닥만 했다면은 저 공룡 이빨이 완전 제 이 손가락까지 다 포함된 그 크기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초식 공룡 중에서 가장 큰 이빨이에요. 저게 란조사우루스라고 몸 길이가 거의 12m까지 자랐던 공룡인데 많이 연구가 안 된 공룡이고요. 중국 일대에서 살았던 동물이고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고 잘 알려진 공룡이 아니다 보니까 보금도도 괜찮은 걸 못 찾았어요.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이빨이 란조사우루스의 이빨이고 옆에 보면은 하얀색 작은 거를 제가 가져왔죠. 그게 뭐냐면은 이구아노돈류 중에 나중에 등장한 애들이 있어요. 오리주둥이 공룡. 이따가 소개를 할 텐데 같은 크기의 오리주둥이 공룡의 이빨과 비교하면은 저렇게 다른 거예요. 오리주둥이 공룡 같은 경우는 이후에 등장한 이구아노돈류거든요. 걔네들은요 이빨이 작아져요. 왜 작아지는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빨이 작아지는데 똑같은 크기의 오리주둥이 공룡의 이빨과 비교를 한 거예요. 같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란조사우루스가 12m 정도 되는데 이빨이 10cm 정도 돼요.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오리주둥이 공룡의 이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유난히 크고 유난히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조각류 보면은 굉장히 이빨이 작은 애들도 있지만은 초식 공룡 중에서 가장 큰 이빨을 또 만들어낸 분류군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윗부분이 갈려 있는 이빨 보여드렸잖아요. 왜 갈려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먹이를 씹어 먹어요. 그냥 단순히 씹어 먹는 게 아니라 뿔공룡 같은 경우는 윗니랑 아랫니가 교차를 해요. 맞아요. 채 썰기 하듯이 식물을 썰어 먹었는데 조각류는 달라요. 조각류 같은 경우는 갈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아래턱이 움직이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윗턱 중에 여기 상악골이라고 부르는 뼈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벌어지는 뼈들 보이죠, 이게. 그게 상악골이에요. 그래서 아래턱이 위로 움직이면서 아래턱에 붙은 아랫이빨이 윗턱에 있는 이빨을 눌러서 밀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씹네요. 네, 앞뒤로도 움직이기도 하고요, 턱을.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어긋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는 식물은 갈리겠죠, 맷돌처럼.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래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신에 이빨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식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씹을 수 있었던. 그래서 얘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먹이를 씹었어요. 쥬라기공원 영화에 보면은 초식공룡들이 이렇게 막 옆으로 움직여요, 턱을. 그거는 이제 염소나 양들이 그렇게 씹고요. 오리주둥이 공룡이 먹이를 씹는 모습은 저런 식으로 보여줘야 돼요. 약간 윗턱 부분이 살짝 볼록볼록하게 움직이면서 먹이를 씹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 윗턱이 옆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측방 운동 작용이라고 불러요.
맥박 운동작용. 키네틱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 저렇게 먹이를 먹는 동물은 얘네밖에 없어요. 오, 진짜? 자, 나중에 보다 진화한 이구아노돈류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에드몬토사우루스 알아요. 오리같이 생긴 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구아노돈류 중에서 진화된 얘들. 오. 얘네들을 이제 하드로사우루스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드로사우루스과의 대표적인 공룡이 에드몬토사우루스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그러니까 저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에드몬토사우루스 되게 유명한 표본이에요. 저희 차례가. 근데 보시면 굉장히 커요. 네. 보시면은 저 뒤에 사람이 서 있어요. 굉장히 큰 동물이에요, 저것도. 보시면은 주둥이가 어때요? 넓적하죠. 네. 저거를 오리 주둥이 공룡. 영어로는 덕빌드 다이너소라고 부르고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나온 공룡책들을 보잖아요. 네. 오리주둥이 공룡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오리 너구리 공룡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번역의 오류였던 것인지 왜 그 오리 너구리한 동물은 있어요. 그렇죠. 덕빌드 플라티푸스라고 부르는데 번역을 하다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계속 오리 너구리 공룡인 줄 알았어요. 오리야 너구리야 공룡이야. 그렇지. 그러게요. 본질적인 물음을 가져올 수 있는 네. 이름이다. 일단은 주둥이가 오리처럼 생겼고 또 재밌는 게 아까 그 이구아노돈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붙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피부 화석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이걸 발견한 학자는 이게 발가락뼈 위를 덮고 있는 피부가 아니라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있는 피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물갈퀴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주둥이가 오리 같고 물갈퀴를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물가에 살았다고 많이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보건도가 나온 거예요. 저게 지금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팔레오 아티스트 찰스 나이트라는 분이 20세기 초중반에 열심히 활동하셨던 이분 작품들이 이제 그 미국 자연사박물관 라든지 필드 자연사박물관 이런 데 좀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실물들이 전시가 돼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시면 그 오리주둥이 공룡을 보시면은 땅 위에서 많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동물이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이구아노돈류 중에 나중에 등장한 애들이 오리주둥이 공룡이라고 부르긴 해요. 왜냐면은 네. 뼈를 보면은 주둥이가 네. 넓적하잖아요. 근데 만약 실제로 살아있는 오리주둥이 공룡을 보면은 오리주둥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끝이 불이에요. 네. 얘네가 앞니가 없어요. 각질에 덮개가 덮여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각질에 덮개가 얼마큼 덮여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에드몬토사우루스 중에 주둥이 끝에 있는 각질이 보존된 채로 보존된 얘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왼쪽 표본을 보시면은 주둥이가 끝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휘어져 있어요. 이게 각질에 덮개가 덮여 있으면은 주둥이 끝이 되게 납작해요. 그래서 주둥이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주둥이랑 더 사실은 더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얘네들이 주둥이 끝이 납작하잖아요. 네. 주둥이 끝이 납작한 동물들은 주로 땅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키 작은 식물들을 많이 먹어요. 땅바닥에 있는 식물 훑어먹는 얘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빨을 보시면요. 이빨은 두 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아질과 범랑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네. 보통 이게 두 가지예요. 네. 근데 얘네는 6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튼튼한 이빨을 갖고 있어요.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복잡한 이빨을 갖고 있어요. 네. 포유류보다도 더 복잡한 이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먹고 질긴 식물들을 뜯어 먹었던 동물이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룡이 재밌게도 미라 화석도 나왔어요. 미라? 그래요? 네, 미라 화석도 나왔어요. 우와. 미라 화석이 생각보다 여러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피부가 보존이 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지금 야 전시되어 이거 있는 완전 미라네 진짜. 네. 피부가 다 보존이 돼 있어요. 언뜻 보면 되게 말 같다. 맞아요. 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말주둥이가 사실은 옳지만 오리주둥이라는 표현이 좀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오리주둥이 공룡이라고 많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재밌게도 콧구멍에 해당되는 부위에 피부가 되게 쪼글쪼글하게 보존. 그래서 학자들이 저걸 보고는 아마 저 코 쪽에 있는 피부가 얘네들이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렸을 거다. 부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마리가 발견이 됐고요. 네. 저걸 토대로 이 공룡의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 피부 패턴을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 있었어요. 오 진짜. 이게 에드몬토사우루스 원래 색깔이랑 무늬는 상상이긴 한데 비늘 하나하나가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거를 다 복원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에드몬토사우루스 정수리 부위에 저런 볼록한 벼슬을 안 그렸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에 머리 쪽 피부가 보존된 게 발견이 됐는데 연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 닭벼슬 같은 게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네네네. 이야. 네. 저 미라화된 에드몬토사우루스 표본 중에 유명한 게 노스다코타주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걔네 이름이 다코타예요. 그 인형이 이거예요. 네. 오. 아 그러네요. 여기 예, 우리 여기도 위에 이제 있고. 저기 볕도 있죠. 이번에 학회 가서 $20 주고 사왔어요. 아 귀여워. 네. 딸 주려고 사왔는데 갖고 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피부도 좀 표현이 돼 있어요. 오 인형인데 그러네요. 보이시나요? 결이 있네요. 목 쪽 보면은 목이랑 얼굴 쪽에 보면 큰 비늘로도 있고요. 자, 이제 원시적인 이구아노돈류에서 오리주둥이 공룡인 하드로사우루스과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 좀 변한 게 있어요. 물론 덩치도 있지만은 일단은 오리주둥이 공룡이니까 어때요? 주둥이가 넓적해졌고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보시면은 주둥이 끝이 뾰족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드러운 식물을 먹는 애들이 보통 주둥이 끝이 뾰족해요. 선택적으로 뭔가를 뜯어 먹어야 돼요. 네. 오늘날의 사슴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드로사우루스과로 진화를 하면서 막 이것저것 그냥 막 잡식처럼. 훑어먹는, 막 훑어먹는 동물로 바뀌고요. 네. 이빨 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커져. 작아져요. 작아진. 그리고 이구아노돈류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꽃갈 형태의 엄지였는데 네. 하드로사우루스류가 되면서 엄지가 아예 태아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원래 그게 종내 경쟁을 할 때 썼던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쓰게 된 거예요. 경쟁을 안 하나? 경쟁을 안 할 리는 없겠죠. 네. 뭔가 방법을 바꾼 거겠죠. 그렇죠. 어떤 방법을 쓰게 됐을까요? 머리의 볕 크기로. 맞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형태의 경쟁을 했다가 손해인 거죠. 서로 힘들고. 서로 맞아요. 힘들고. 일단은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서로 안 다치고 보여주기 식으로 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과시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드로사우루스과 보면은 휘황찬란해져요. 머리에 막 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네. 패턴이 있어요. 처음엔 작고 보잘것없다가 살짝 커졌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화려해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게 헬멧형 벼시예요. 그래서 뭐 코리토사우루스라든지 여기 있는 게 람베오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람베오사우루스가 여러 종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의 벼슬을 갖고 있는 애도 있고요. 예, 이런 저기 벼슬을 갖고 있는 애도 있어요. 야. 도끼형 네. 벼슬을 갖고 있어요. 앞다리가 발톱이 아예. 맞아요.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 발톱 파가 있고 네. 발톱도 되게 작아져요. 재미있는 게 람베오사우루스가 그래도 공룡 팬들 사이에서는 조금 유명한 편이에요. 아, 네. 그래요? 벼시 따봉. 따봉이랑 어? 비슷하죠. 네. 그래서 따봉인 거 아니에요? 따봉 그죠? 공룡이죠. 따봉 그게- 공룡. 예, 되게 좋은 글을 올리거나 좋은 그림을 올리면은 댓글에다가 저런 걸 막 그려가지고 막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따봉용이구나. 따봉용. 네. 어. 저기 아마 스티커를 팔 거예요. 좋아요 사우루스. 네, 좋아요. 람베오사우루스 라이크스라고 팝니다. 아. 그래서 좀 유명한 게 이 친구예요. 얘 아까 얘인가요? 예, 맞아요. 파라사우루로푸스인데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파라사우루로푸스랑 좀 다르죠. 제가 보여드린 거는 약간 좀 살이 없는데 그냥 통통하죠. 요즘은 공룡 그릴 때 되게 좀 약간 통통하게 그리긴 해요. 맞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뼈 골격이 있으면은 거기다 그냥 가죽이 핀 것처럼 삐쩍마르게 복원을 했었는데 건강한 동물들은 통통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사실 제가 아까 람베오사우루스 그다음에 코리토사우루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벼시 사실은 코예요. 엥? 어? 코예요, 코. 그럼 콧구멍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콧구멍은 앞에 있는데요. 코가 변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코 안쪽에 비강이라 하잖아요. 네, 네. 네. 안이 다 비강이에요. 얘 너무 세웠는데. 노래 변형이 돼서 엄청 쟤는 잘하겠는데. 예. 노래 엄청 잘해. 네. 이게 얘네들은요 코로 소리를 내요. 그래서 90년대에 이거를 이제 컴퓨터 모델링으로 복원을 해서 공기를 통과시켜봤어요. 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나? 네, 이 공룡 같은 경우 는 소리를 이제 복원을 했어요. 오.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와. 관악기 같죠? 오, 네. 그러니까. 우와. 우와. 이렇게 연주도 돼요? 물론 이제 얘네가 실제로 이런 연주를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대충 어떤 소리를 냈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진짜 관악기 같아요. 네, 저게 또 되게 소리가 낮아요. 저음이잖아요. 네. 저음은 멀리 이동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의사소통할 때 되게 좋았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벼의 모양이 달라요. 낼 수 있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를 듣고는 얘가 새끼다. 새끼다 아니다도 구분할 수 있을 어른이다. 거고요. 재밌는 거는 얘네들을 잡아먹었던 육식 공룡들이 저음을 잘 들어요. 잘 듣게끔 진화를 한 거죠. 먹어야 되니까. 저렇게 이제 코가 변형된 벼슬 갖고 있는 하드로사우루스과가 있고요. 네. 좀 다른 벼슬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비강이 그냥 바로 그냥 입으로 해서 넘어가는 애들인데, 네. 보면은 콧구멍 주변으로 해가지고 오목한 부위가 있어요. 네네네. 보이시죠? 저기에 아마 얇은 피부가 덮여 있어가지고 거기다 공기를 넣어서 부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는 연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벼슬 갖고 있는 애들이. 콧구멍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거는 지금 일단은 안 부푼 모습으로 지금 복원을 한 건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한껏 부풀었네. 네, 부풀릴 수 있었을 걸로 좀. 입술도 부풀린 거예요, 지금? 입술 아니요. 너무. 입술 약간 듀. 야, 입술 듀. 딥한데? 네, 네. 듀한 입술이에요. 그 전에 파라사우루로푸스라든지 이런 네. 뼈로 이루어져 있는 코뼈로 이루어져 있는 그 오리지널 공룡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벼이 되게 작다가 성적으로 성숙할 때쯤에 확 커져요. 오, 그렇군요. 근데 얘네를 연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리지널 공룡을 연구해봤더니 얘네는 특히 뭐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얘네만 뭔가가 변하지 않았을 리는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얘네는 뼈가 아닌 연조직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뼈가 아니었다면. 얘네만 그러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맞아요. 지금 저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약간 거기다가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과실을 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얘네를 연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볕, 네. 그리고 뼈로 이루어져 있는 볕, 오.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네. 파라사우루로푸스라든지 이런 얘들, 코가 변형된 얘들, 얘네들을 이제 람베오사우루스 아과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있는 얘들을 사우룰로푸스 아과라고 불러요. 쟤네는 이제 콧구멍 커지는데 대신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연조직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다음 소개한 공룡을 좀 이해하려면 이걸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50년대에 네. 어떤 공룡이 발견됐냐면은 네. 칭따오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발견됐어요. 칭따오. 칭따오사우루스. 네.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예요? 뿔이에요? 변발을 한 건가요? 머리에 칭따오 하나 올라가 있는데 머리 칭따오 뼈 하나 올라가 있는데 뭐지? 특이하게 생겼죠. 네. 산다라박사우루스. 산다라박사우루스. 네. 정확하네. 이 공룡이 그렇게 막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다른 오리 주둥이 공룡처럼 주둥이가 넓적하고 머리에 길쭉한 막대기 같은 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이 마치 유니콘 같잖아요. 네. 그래서 별명이 이제 유니콘 공룡이었어요. 한동안은. 저기다 붙이는 거 맞아요? 처음에 복원됐을 때는요. 네. 저기다 그냥 그 살만 붙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지금 람베오사우루스 아과가 있고 사우루로푸스 아과가 있어요. 네네네네. 람베오사우루스 아과는 볕 안에 비강이 있고요. 그렇죠. 네. 사우루로푸스 아과는 그냥 뼈. 뼈. 그냥 비강이 없어요. 안에. 네. 근데 쟤는 보면은 뼈에 비강이 없겠죠. 네. 그냥 통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사우루로푸스 아과로 분류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복원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복원을 했어요. 그렇듯하죠. 그죠? 네. 머리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뼈가 있고. 근데 자, 이게 상상해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다가 사우루로푸스 아과의 코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과실을 할 때 공기를 넣어서 콧구멍 뒤를 부풀게 하는 구조였을 것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 이 칭따오사우루스가 발견됐을 때는 그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이에요. 아 신주왕님 그 사이에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 화가 이름을 보셨군요. 네. 네. 씨발이라는 사람이 아, 나는 그렇죠. 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네, 사람 네. 이름입니다. 씨발 씨가 붙었어요. 저걸 그렸어요. 그래서 시발님이 그린 산드라박사우루스. 근데 저것도 보면은 옛날 그림이다 보니까 어때요? 물가에 있죠. 네. 그 코 뒤쪽이 이제 부푼 모습으로 이제 나중에 복원이 됐겠죠. 그 복원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좀 모양이 오늘 좀 모양이 네, 그래서 아, 예. 되게 민망한 공룡이 됐어요. 80년대 말부터 해서 정말 10년 전까지 칭따오사우루스가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됐었어요. 자, 복원이 저렇게 되잖아요. 네. 네. 공룡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애들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뭘 만들어야 할까요? 공룡 장난감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아니 왜 근데 색깔을 저렇게 했을까요? 진짜 애들 장난감 과시용 구조잖아요. 저거 없어요? 아, 저요? 집에 옛날에 있었는데 버렸어요. 아니 진짜. 아, 아 누가 봐도 선생님. 심지어 오른쪽 저거는 지금도 팔아요. 아 진짜 저걸 가지고 왔었어야죠 오늘. 네, 그래서 한동안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좀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네. 영국에 있는 학자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요. 다른 복원도가 나왔어요. 벼슬을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이상하다. 네. 특히 런던 자연사박물관 학자들은 갑자기 잘라버렸죠. 그래서 그냥 자른 건 아니고요. 이게 솟아있던 게 이게 벼이 아니라 콧등에 있는 뼈다. 그래서 그걸 저를 눕혔어요. 아 눕혔어요. 눕혀서 복원을 했어요. 다시 90년 이게 중성화. 90년대예요. 이게 90년대 중반, 1000년대 그 복원도를 보잖아요.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뼈이 있는 거랑 벼이 없는 친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힘들게 구한 복원도들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칭따오사우루스 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제 바뀐 복원도들이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힘들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모습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이쯤 되면은. 네. 예. 지금 거의 50년 동안 저렇게 복원이 됐었어요. 네.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공룡 매거진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에서 네. 나왔던. 거기에 나오는 복원도예요. 거기는 이제 런던 자연사박물관 학자들의 자문, 감수를 받아가지고 네. 복원이 됐기 때문에 벼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벼이 다 보존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더 다른 부위들이 발견이 됐어요. 오. 그래서 조립을 해봤더니 네. 코였어요, 코. 결국은 안에 이제 빈 공간들이 있고 연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벼슬을 갖고 있는 사우루로푸스 아과인 줄 알았더니 아예 지금은 람베오사우루스 그러니까. 아과로 바뀐 거예요. 네. 2012년에 논문이 나와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죠? 뭐가 아쉬워? 차라리 그냥 뭐가 아쉬워? 차라리. 재밌잖아요 이게. 아 그러니까. 그랬으면 또 인기 많았을 수도 많았을 있어요. 거예요. 칭따오사우루스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공룡 가볼게요. 네. 오리주둥이 공룡들 보면 이빨이 작아졌어요. 그죠? 네. 이빨이 작아졌어. 이빨이 작아지는 대신에 네. 이빨이 많아졌어요. 아. 코리토사우루스라는 오리주둥이 공룡인데 네. 이빨이 작아지는 대신에 이빨이 많아져요. 네. 네. 근데 나중에는 이빨이 이렇게 촘촘하게 모여요. 지금 아래턱에 지금 모여 있는 이빨들이에요. 지금 다 이빨들이에요. 그렇죠. 촘촘한 게. 네. 하나의 판을 만들어요. 오. 네. 그래서 치판이라고 불러요. 네. 치판. 치판. 네. 제일 윗부분이 먹이를 가는 면이에요. 아, 약간 진짜 맷돌 그 네. 판처럼 그렇게 판이고요. 만들어놨네. 밑에 있는 그 이빨들이 다 지금 포개져 있잖아요. 네. 저걸 덴탈 배터리라고. 이게 이빨은 엄청 많은데 네. 결국은 거대한 어금니 그러네요. 하나처럼 그- 쓰이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소개했던 에드몬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한 마리가 갖고 있는 이빨이 1000개 정도 돼요. 진짜 작고 진짜 촘촘한 거군요. 촘촘하게 이렇게 저게 막 다 포개져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이빨들은 저 맨 위에 있는 그라인딩 서피스에 있는 네. 이빨들이고요. 저기 있는 이빨들 다 이렇게 갈려 있는 거예요. 이빨은 1000개 정도 되는데 마치 4개의 이빨로 씹어 먹는 것처럼 먹이를 갈아 먹는 와. 게 너무 신기하다. 오리주둥이 공룡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이빨과 턱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 그러네요, 네. 진짜로. 척추동물 중에서 이런 식의 저작 활동을 하는 동물은 없어요. 얘네들 빼고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먹이를 정말 효과적으로 갈아서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가 이제 갈아 먹기 시작하면서 먹이를 많이 갈아 먹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때부터 벼시 막 휘황찬란해져요. 아. 엄청 커지고. 그래서 90년대, 80년대 학자들이 이게 혹시 꽃피는 식물의 등장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꽃피는 식물이 질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기는 걸 먹게끔 저작 활동을 하게끔 진화를 했는데 잘 가게끔 먹었더니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다양한 과시용으로 쓸 수 있는 벼들이 많아지는 꽃의 등장으로 얘네들이 진화한 게 아닌가 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꽃의 등장과 함께 얘네들이 다양해지는 화석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꽃은요 백악기가 시작될 무렵에 등장을 해요. 혹은 쥐라기에 끝날 무렵. 그래서 어디까지를 꽃으로 보냐에 따라 다른데 이 오리주둥이 공룡들이 막 다양하게 된 거는 백악기가 사실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8천만 년 전, 7천만 년 전. 그냥 그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얘네들이 효과적인 저작 활동을 함과 동시에 거기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과시를 하게끔 진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밌는 게 진화 과정 중에 뒤늦게 등장한 오리주둥이 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이빨이 갈린 면이 네. 비스듬해져요. 원래는 왜 이빨이 이렇게 비스듬- 있으면은 수평으로 갈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등장한 애들은 이게 기울어져요. 네. 갈린 면이 기울어지면 어때요? 면적이 좀 넓어지죠. 보다 더 질긴 식물을 잘 씹게끔 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성장 과정에 따라서 네. 이 갈리는 면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빨이 수평으로 갈리다가 네. 진화 과정 중에 기울어져요. 그거는 얘네들이 먹는 식물이 달라서 그랬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어릴 때는 부드러운 식물, 주둥이도 보면 그렇게 넓적하지도 않아요. 네. 선택적으로 부드러운 식물들을 뜯어서 쉽게 씹어서 먹고 성장 과정의 거의 끝쯤에 다다른 애들은 주둥이가 넓적하고 가는 면적이 넓은 이빨을 가지고 이렇게 질긴 식물들을 갈아서 먹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생태적 지위를 나눈 거예요. 저걸 생태적 지위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같은 환경 내에서 네. 애들이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끼나 엄마나 같은 걸 먹어버리면은 네. 엄마가 먹을 걸 다 먹어버리면은 그렇죠. 새끼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새끼한테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먹을 걸 다르게 하면은 먹을 거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공룡 소개할 때 자주 등장했던 테마예요 이게. 어린 공룡이랑 다자란 공룡이랑 먹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리주둥이 공룡도 마찬가지였고요. 재밌는 거는 원시적인 조각류들이 이빨 갈린 면들을 보면 수평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린 오리주둥이 공룡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진화 진화 과정을 과정과? 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특이하고요. 먹는 게 달라요. 네. 더 재밌는 거는 그 전에 조각류들 같은 경우는요 어미랑 새끼랑 같이 걸어간 발자국들이 나오는데 네. 하드로사우루스 과 쪽으로 가면 갈수록 따로 나와요. 어. 새끼들은 새끼들만 다니고 다자란 애들 다자란 애들 같아요. 음. 애초에 생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화석지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크기 애들끼리만 같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오리주둥이 공룡 같은 경우는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데 보면은 어미가 새끼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나오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새끼들은 새끼들끼리 따로 이렇게 다니고 오. 아, 다자란 신기해. 다자란 애들은 다자란 애들끼리 따로 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다른 동물처럼 생활을 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엄마들은 일하러 가고 애들은 애들끼리 유치원에서 놀고 먹을 거 먹고 그렇다고 모성애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갓 태어났을 때는 새끼를 돌봤어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돌보고 그래서 이제 둥지에서 벗어날 때
쯤에 얘네들은 아마 독립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재밌는 게 오리주드인 공룡들이 네. 보통 2살쯤 되면은 네. 성적으로 성숙해요. 빨리 생식을 해요. 네, 몸은 다 안 자라는데 성적으로 성숙해가지고요. 네. 알을 낳아요. 신기하죠. 네. 그리고 그렇게 오래 다른 모든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수명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보통 공룡 수명이 얼마나 돼요?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들의 대부분의 수명은요 20년을 못 채워요. 그래서 저는 오리주드인 공룡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연구가 된 게 이제 마야사우라라는 공룡이거든요. 여기서 네. 소개되지 않았는데 사우로로푸스 악과에 속하는 공룡이에요. 네. 걔네 같은 경우는 1000마리 이상 발견돼가지고요 생존 곡선까지 그릴 수가 그릴 수가 있어요. 했더니 보통 15살 이전엔 죽어요. 15살 넘어간 애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1년 차에는 잘 생존해 있다가 네. 그때 모성애가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보호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성숙하고 독립하는 순간 생존율이 확 줄어들어요. 오, 네. 그렇게 하는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와. 대박. 네, 강렬했습니다. 와, 뭐 이런 공룡이 다 있어? 진짜 뭔 이런 공룡이 다 있어. 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칭따오 맥주 마실 때마다 생각날걸요? 뭐 이런 공룡이 다 있어. 길고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공룡 200주년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조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 또 공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